조선탄타입니다. 오늘 며칠? 오늘 말일인 것 같은데 6월 30일.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완만하게 그러려니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그 정부 정책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거꾸로 가네. 그렇게 배웠잖아. 국가 시책이라든가 지침, 방침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 악영향을 끼치는 잘못 판단된 어떤 보건기구라든가, 그죠? 의약품 제정기구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런 기구들이 아주 그냥 그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뭐 제약사나 이런 쪽에서 벌이는 그 로비 같은 내용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죠? 오늘 다름이 아니고 난 막걸리 먹으면서, 막걸리나 뭐 이런 거 먹으면서 되게 달잖아요. 막걸리 달고 음료수 달고. 근데 이제 이게 몸에 안 좋다라는 이제 취지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부작용이나. 그러면 이쪽에 반론하는 게 뭐냐면, 인공감미료 중에서 그 열량이 적고 열량이 적으면서도 높은 당도를 유지하는 게 개발이 됐는데, 그런 걸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설탕이나 심지어 사카린보다도 더욱더 아주 그냥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제품들이 첨가됐기 때문에 문제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렵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얘기들이 수십 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갔어요. 유지는 뭐냐면, 뒤통수를 빡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개인별로 어떤 발암물질에 대해서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그 악화되는 게 아주 급격하게 악화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내성을 강화해서 내성이 생겨서 어떤 암 자체에 대한 저항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걸리진 않잖아. 아스파탐이라는 게 있다. 아스파탐. 어제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해버렸대. 발암물질로. 아스파탐이 뭐냐 보니까 거의 모든, 깜짝 놀래가지고, 인공감미료인데. 인공감미료면 우리가 먹는 거잖아. 게다가 이게 1980년도에 우리나라 제일제당에서 넘어왔대. 지금 그 몇 년간을 우리나라에 살렸냐면은 43년간 대한민국에서 팔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79년도부터 팔리기 시작. 일본에서 이제 상용화했고, 제품은 미국이나 이쪽에서 이제 발견을 했고. 이게 놀라운 게 사카린보다도 더 달대. 아스파탐이 더 달고 열량은 적고, 대신 입맛에 남는 잔존
그 당 느낌이 남아서 그게 약간 불쾌하긴 한데, 그런 거 많이 뭔가를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먹고 꿀떡 생겼는데 이 가상사리에 단맛이 쫙 남잖아. 쓴맛 심지어.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빵 있잖아. 던킨. 던킨에 들어가는 그 이게 제조사에서 좋은 게 뭐냐면, 제조 원가를 봤을 때 아주 적은 양의 설탕이라고 가정했을 때 적은 양의 설탕을 쓰더라도 아주 높은 당, 소비자가 먹었을 때 아주 높은 당을, 그러니까 그 단맛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 대신 달지만 열량은 낮다. 환상적이죠, 환상적이요. 제조사나 그걸 믿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신비의 물질이다 라고 알고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청바제 중에 하나지. 이런 내용들이 논란의 여지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왜 이게 발암물질로 이렇게 늦게 지정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럼 우리가 40년 동안 말이죠, 아스파탐 40년간을 그걸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우리가 뭐야 그러면? 뭘 못해야? 무슨 뭐 실험용 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과학이라는 게 그 일전에 그 명지대학교 그 명예교수인가 석좌 교수님들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도의 그 석학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논문을 가지고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얼마든지 그 사실은 뒤집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정말 들어맞는 사례가 아닌지 싶어요.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대 45년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에 취해서 미국은 관련된 자국민들의 애국심과 제국으로서의 그 무기의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네바다나 이런 쪽에 있잖아요, 사막에서 당시에 학자들이 16km 정도 떨어졌을 때 핵폭탄을 쳐다봐도 된다라는, 당시에로서는 그 그 기준이 세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뒤집어질 줄 모르고 맞다는 기준으로 해서 그걸 권고받고 많은 가족이라든가 VVIP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글 같은 걸 쓰고 핵폭탄을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1959년 60년까지 월 1회씩 폭탄을 터트릴 만큼 말이죠, 돈 받고 관광도 시켰다는 거 아니야. 그때 많은 학자들이 그거 괜찮다고 했어요. 와, 나 그런 취지에서 이번 아스파탐이라는 것도 정말 소름 끼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막걸리, 제주도에서는 설탕이나 사카린보다도 적은 비용에
저연령에 응? 단맛을 낸다는데 아주 조금만 넣어도. 근데 그게 발암물질이었어. 바람이 뭐야? 발생하다 발암. 암을 유발시킨다는 얘기. 그래서 막걸리만 먹어도 암 걸리는 거야. 암을 걸리는 사람, 암이 내성이 강한 사람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 물론. 웃기는 얘기지만 같은 발암물질을 먹는데도. 근데 그게 내가 암에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 내성이라 한다는 데 비전문가가 쓰는 용어이지. 어?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몸속에 암은 자라다가 죽다 자라다가 죽다 그런다고. 자연적으로 생기면서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니래. 사멸되기도 한데. 어찌됐든 현재 나와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물론 살아가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건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진취적으로 국제관계에서라든가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걸 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옆 나라에 있는 후쿠시마, 예전에 아이즈라는 곳이었죠. 그것도 참 불쌍한 지역인데, 어쨌든 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동네에서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뭐 100년이든 200년이든 주민이 살 수가 없고, 라지만 일본 내에서 가지는 자국의 그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원폭에 관련된 내용의 오염에 대한 일본의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는 와중에 이 사람들도 무리수를 띄운 게, 무리수를 좀 가만히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짜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불과 지금 10년, 15년도 안 되는, 20년도 안 된 상태고 말이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으려고 말이죠. 후쿠시마에 있는 농산물도 한번 먹어봐라.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심지어 그 밑에서 자라는 물고기도 한번 먹어봐라. 말도 안 되는. 그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외교력으로 돌파된다고 하더라도 그거가 가지고 오는 그 파괴적인 부메랑, 외교적인 그 파괴적인 보복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지.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어찌됐든 간에 인근 국가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지의 국제 정세에서 동맹을 다시 복구시켜야 된다는 불안감에서 시작된 여러 무리수리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만약에 통치자라면 내 통치 기반이 너무 좀 옅고, 정치를 해본 경험도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경험만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뭐 통치를 하겠냐는 거야.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겠지.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하지만 그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건강을 담보로 한다는 거는 그들에게도 상당히 위험스럽지 않냐는 거지. 아스파탐이라든가 1950년대에 이루어졌던 핵무기 그때 본 사람들하고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데, 서쪽에 있는 주민들이 라든가 이상하게 혈액암에 급증했다는 거냐. 혈액암 그 세슘이 바람에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던 그 핵 무기에 대한 보안을 감시하고 있었던 군인들이 있잖아. 걔네는 무슨 죄냐는 거지. 아주 그냥 상당한 프라이드를 갖고 자기가 핵무기를 가드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군복무를 했는데 말이지, 어느 날 이상하게 머리털도 빠지고 감기 한 번 걸렸는데 낫지도 않아. 백혈병 걸린 거지.
야, 음료수 적당히 먹으면 돼. 적당히. 너무 많이 안 먹고. 근데 거기에 발암물질 들어가 있었어. 발암물질 아니라 그러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음료 관련된 거기에 성분들 보면은 듣도 보지 못한 내용들의 그 착색, 감미료들이 쫙 나열돼 있어. 언제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WH나 이런 데서 이거 발암물질이었어. 우리가 몰랐어. 이런 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왜 안 되는 거야? 40년 동안 팔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암으로 사망한 가족이라든가 본인에 대한 재산적 피해라든가 물적 피해에 대한 증명을 또 어떻게 할 거야? 증명을 했다라고 쳐도 일괄적으로 그걸 누가 그 아스파탐 제조사 일본에 꽤 많대요. 거의 대부분 구상권 청구하라는 내용에 대한 국제적인 난 그런 걸 하고 싶어. 구상권 청구 합법기구에 들어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조사 그리고 WHO도 그래. WHO도 이제서야 발견됐다 하고 자축하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월급도 누구의 돈으로 받는지 모르겠어. 각 국가들이 가지고 내는 세금으로 내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인과관계가 있든 인과관계가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지금 잠시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니 우리가 그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안고 마치 괴담 퍼뜨리듯 했다라는 부분이 그게 뭐야? 감미료조차도 40년 후에 발견이 됐는데 세슘 관련된 내용을 해갖고 우리가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누가 하냐고. 아스파탐 나올 때도 그 제조사들이 그런 일은 쥐에게 이렇게 일정량을 넣었더니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우려되지 않고 적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던킨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빵이라든가 제조사에서는 환상의 그 단맛을 내는 거지. 아스파탐 딱 물었는데 저 입 끝가에 아주 쓴맛이 날 정도의 단맛이 딱 납니다. 제조 원가도 낮아. 열량도 낮대.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지. 열량이 낮은 훌륭한 맛을 내는. 음료수 자체는 이거라는 거야. 아주 좋은 사례를 나는 아주 이번에 발견했어. 아주 좋은 사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알아봐야 될 부분도 리포트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리포트를 좀 지켜보겠다는 얘기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특히나 여자들은 아이들은 자신의 가족을 또 생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레그런트도 있잖아. 임신이 안 돼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 아주 슬픈 가족들을 여러 지켜봤어요. 그런 내용들 중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되지 않은 게 뭐가 있겠냐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여자 초중고등학교 자기 습관적으로 먹던 이런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공 음식 얘기하는 거야. 거대 글로벌 자본 판매처가 우리 인간을 자국민이라든가 전 세계 시민을 상대로 한 이런 무모한 판매 검증이 됐다곤 하나 아직 미탐구 영역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거냐는 거죠. 국가가 보존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피해 구상권은 누가 청구해야 되는 거야? 40년. 그리고 아주 세밀한 그 착색, 그 다음에 감미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대체되는 걸 찾아서 적용할 텐데, 아침부터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이 돼. 이사입니다. 뭐 음료수라든가 이런 거 가급적이면 그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그렇고 내가 직접 담가 먹든지 차라리 씨 술도 그렇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마트한 시민들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좀 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자고. 특히나 우리 저기 남자나 여자나 그런 건강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유의해야 될 부분인데 걱정입니다. 조심하세요. 어떤 임상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에 대한 꽤 임금 국가인데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